보험 관련 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안내, 그다음에 보험금 부지급 안내 관련해서 M사로부터 어, 보험 설계사의 경위서를 받은 다음에 그 경위서에 따라서 보험 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이 돼서 보험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보험 유지가 결정이 나서 다행스럽긴 해요. 다행스럽긴 하고, 또 K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절차적으로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손해사정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1차 보험 계약자 면담에 그치지 말고 2차 보험 계약자 면담을 최소한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어렵다면은 유선상으로라도 2차 보험 계약자 면담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 내용에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알릴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손해사정사한테, 그러면은 이게 좀 필터링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과정상 보면 아, 지금 두 건에 관한 M사 관련 손해사정사하고 K사 관련 손해사정사가 한 그 형태는 뭐냐면, 1차 보험계약자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차 보험계약자 면담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냐면, 단지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동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보험 약정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나 어떤 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사정사 1차 보험 계약자 면담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하고 의무 기록 열람 관련해가지고 그 체크를 해가요.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나 아니면은 보험 계약자 보호자는 그 부분이 당연히 보험 그 약정에 따른 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당연히 사인을 해 주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인을 왜 해주냐? 의무 기록을 갖다가 열람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손해 발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무 기록을 갖다가 그 보험사에서는 청구 열람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사인 안 해주면. 사인 안 해주면 왜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해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내가 다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니까. 하지만 단순히 그냥, 보편적으로 100이면 한 90명 이상은 난 사인을 해준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보험 계약자 면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해사정인 입장에서는. 중간보고서에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의무 기록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의무 기록을 확인하면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고용을 했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손해사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해사정사는. 그 정도로 모르면서 손해사정사를 한다? 좀 이상한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적어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 알림무 해지라든지 그 보험금 부지급 안내를 받을 정도의 사안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한테 2차 면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면담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유선상으로라도 이러이러한 보고서 내용이 들어갑니다. 중간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명할 게 있으면은 어쨌든 빨리 소명 절차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소명이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서에서 넣는다거나 이런 그 2차
그 면접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요는 뭐냐면, 지금 첫째 건, M 사건도 그렇고, K 사건도 그렇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자 면담을 한 번, 이래. 그것도 마치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아주, 안 됐습니다. 당연히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보험 계약자 당사자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거니까. 그렇게 위로를 해가면서 마치 보험이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줘가면서 개인정보 보호 동의라든지 아니면은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아가요. 받아가는 거 좋아. 그리고 나서 그게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한테 2차 면담을 통해서 그거를 알리고, 그러면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우리가 소명해야 될 내용이 없어. 귀책 사유가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자에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소명을 못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계약자가 그 알 수 있는 상황도 없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보험 계약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렸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험 계약자에도 이의 신청인 항변권이라는 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손해사정사가 그 중간 보고서를 보험사에게 보내기 전에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 필터링을 하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자 손해사정사 기준으로 해서 뭐 절차적으로 그게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 시간이. 하지만 아주 빠르게 그 손해사정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의 어떤 계약 과정에서 이런 걸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수는 쏙 빼놓고 그냥 이제 보고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해지 안내가 들어오면 그럼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보험 계약자 쪽에서는 너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의 신청하거나 보험 설계자하고의 어떤 이제 보험 계약자한테 보험 계약자가 정신이 멀쩡하면 당연히 보험 계약자가 그 내용을 응대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 보호자가 그 응대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지 안내가 이미 발생을 하면. 근데 아주 사소한 건 가지고 해지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는 2차적으로 보험 계약자 면담을 해야 된다. 최소한 유선상으로라도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그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쉽게 말하면 그, 그렇게 내용을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돼서 뭐 절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넘어가면 충분히 응대하고 이해하고 계속해서 뭐 이의 시청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가는 거고 이의 시청 할 수 없으면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그냥 보험 계약자 1차 면담만 하고 모든 일을 손해사정사가 보험 계약자 1차 면담만 하고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손해사정사는 이미 그 내용을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뻔히 알면 절차적으로 최소한 보험 계약자가 자기가 받는 해지 안내를 받거나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정상적인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결국에는 어, 어쨌든 뭐 개인적인 주장인데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하에서 보면 손해사정사라는 것이 최소한의 보험계약자도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이걸 리포팅하면 안 된다. 권리가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처리했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보험 설계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이 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손해사정사가 보험 계약자를 최소 2차 면담을 유선상으로 해야 된다.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경우. 만약에 손해사정사가 그 자료를 모두 체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보험사고 관련해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돼서 청구가 된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저 보험 계약자한테. 아,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없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그 면밀히 그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상 그 응대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들면서 그 정상적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어떤 그러니까 전달을 제대로 못 받거나 해가지고 그 부분을 몰라서 체크 안 한 것을 보험 계약자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거를 갖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는 것 자체가 입증이 되면 다행인데 입증을 못하면 그거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해지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더 입증 못하면 해지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번 건 기준으로는 어쨌든 경위서 기준으로 해서도 그 사안이 입증이 되고 또 뭐 케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최소한 보험 계약자 2차 면담을 하고 중간 보고서를 내야 절차적으로 조금 더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면서 어, 어느 정도는 보험의 어떤 사회성을 인정을 하면서 이 일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여튼 또 뭐 진행하는 사정이 또 아직 K사가 남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